제가 매년 이쯤 되면 알려드리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클리어 어워드에서 수상한 한국 학생들의 소식이죠. 1959년 개최된 이후 약 65개국에서 매년 19,000여 편 이상의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는 유서 깊은 광고제입니다. 프로와 학생의 구분 없이 오직 창의성만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이 어워드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매년 엄청난 선전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총 28개의 학생 부문 수상작 중 무려 20개가 한국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러다가 한국 쿼터제가 생긴다고 농담까지 했었죠. 올해는 수상작이 다소 줄어 총 22개의 학생 부문 수상작 중 12개 부문에서 수상했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작품들을 배출하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브랜드에 제안한 마케팅 아이디어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아이디어는 레고에 제안한 것으로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의 유적지, 문화재, 건물 등을 공격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건물들을 한정판 레고로 출시하는데 여기엔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을 사용하더라도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엔 QR코드가 하나 있고 이걸 찍으면 실제 완성품의 모습을 증강현실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완성하고 싶다면 러시아 전쟁 반대에 대한 청원에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며칠 안에 나머지 부품을 레고에서 배송해 줍니다. 이 작품은 Experience and Activation 부문 은상 등을 차지했고 오픈런 아카데미에서 총 6명의 학생 및 인스트럭터가 출품했습니다. 다음은 영상이 아닌 프린트 부문인데 구강위생 제품 브랜드 오랄비에 제안한 것으로 치실을 하나의 아름다운 모험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걸 보니 예전 오랄비에 광고들이 떠오르는데 귀여운 동물들의 발목에 치실을 묶어서 이빨에서 이 동물들로 만든 음식물을 빼낸다고 표현했었죠. 이 작품을 보니 왼쪽은 해산물, 오른쪽은 산지 음식을 먹은 듯 하네요. 이 작품은 프로덕트 앤 서비스 부문 은상을 받았고 총 5개 대학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팀 언더 더 스카이에서 출품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뉴욕타임스에 제안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세대는 글자보다는 이미지나 영상으로 새로운 소식들을 접하고 있죠.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텍스트 기반인 뉴욕타임스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영상 매체에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그렇죠. 이에 학생들은 뉴욕타임스 2.0 버전을 제안했는데 웹사이트에서 페이퍼뷰를 어스뷰로 전환하면 모든 기사들이 위치 기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변해서 지구본 형태의 3D 맵 위에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기사의 내용 아이콘들 로 표시되어 현재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 기사도 볼 수 있고 의학이나 질병, 정치 기사도 모두 적용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기사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이 작품은 디지털 앤 모바일 부문 등 총 3개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고 오픈런 아카데미에서 총 7명의 학생 및 인스트럭터가 힘을 모아 출품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는 구글에 제안한 것으로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독거노인의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이슈를 제기하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구글 시니어 플랜터라고 이름 붙인 이 기기는 2017년 서울시에서 시작한 반려식물 보급 서비스의 다음 버전이죠. 구글 AI가 결합된 이 기기는 어르신들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식물을 고를 수 있고 토양 수분 센서는 각 식물의 특징에 따라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하는지 분석해서 알려줘요. 만약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계속 물을 주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경찰이나 119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글 보이스를 통해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름을 부르면 대답도 합니다. Lily.
Yes, Mrs. Grace. 결국 이 기기를 통해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달래드리고 고독사 방지도 가능할 듯 하네요. 이 작품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부문 등 2개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고 송명여대 4명의 학생들이 함께 기획하여 출품했습니다. 이번 아이디어는 영국의 피트니스 브랜드 짐샤크에 제안한 것으로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피트니스와 온라인 속 캐릭터를 결합한 것이 핵심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이모티콘이 등장하고 메타버스 속 세상도 있지만 이런 온라인 속 삶은 오히려 비만 등 건강을 해치기도 하죠. 이에 개발된 레벨업이란 프로그램은 게임 속 본인의 캐릭터를 만들 때 체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처음 능력치가 결정됩니다. 이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우기 위해선 실제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달리고 무게를 치고 유연성을 길러야 하며 이 내용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캐릭터의 능력치로 반영됩니다. 이럴 경우 게임 속에서 더 많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해 5개 광고 이미지와 전시장 부스 디자인도 제출했습니다. 이 작품은 프로덕트 앤 서비스 부문 본상을 수상했고 다시 또 오픈런 아카데미 총 5명의 학생들이 출품했는데 1명은 외국인 친구로 보이네요. 다음 아이디어는 팬톤에 제안한 것으로 여성의 건강을 위한 올라라는 앱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거나 생맹인 경우 본인이 이를 보고 난 후 그 색깔을 확인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 색깔은 건강의 징후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기 여성일수록 매일 색깔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라는 앱은 이를 보고 난 후 사진을 찍으면 팬톤의 컬러로 각각 분석해주며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자동으로 알려줘요. 매일 사용함으로써 팬톤 브랜드와 친밀감이 생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서로 윈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디지털 앤 모바일 부문 및 2개 본상을 수상했고 숙명여대 5명의 학생들이 함께 기획해 제출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포스트잇 브랜드에 제안한 프린트 광고예요. 휴대폰은 충전 중에 꺼져 있더라도 포스트잇은 항상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위트 있게 표현한 광고입니다. 이 작품을 보니 예전에 포스트잇이 실제로 광고했던 반짝이는 광고들이 떠오르네요. 포스트잇이 가진 잠재성과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인상 깊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프로덕트 앤 서비스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고 평택대학교의 2 학생이 쿵짝쿵짝 만들어낸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클리어 어워드에서 수상한 자랑스러운 한국 학생들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픈런 아카데미의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수상작들을 다루면 수상자들이 회사 인터뷰 때 인용할 수 있어서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해외에서 마케터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아티스트 비자를 받을 때도 인용될 수 있다고. 참고로 5원 비자를 받을 때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하거나 언론 매체에 소개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도 힘닿는 데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올해 수상한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